결혼식을 다시 한다면 아 이런 것 좀 해볼 걸, 맞아요, 해볼 맞아요.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생기더라고요. 맞아요. 쓰는 다발선? 말이 안 나오긴 너무 속상한 거예요. 맞아요. 지쳐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은 안녕하세요. 라 큐 파스타입니다. 저희 코너 속의 코너로 돌아왔습니다. Let's talk about wedding. 저희가 오늘 좀 갖고 온 주제는 지난번에 저희가 잘한 소비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. 네. 근데 이번에는 조금 결혼식을 다시 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이번엔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, 이런 포인트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. 네, 사실 저희가 동갑내기 부부이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 대비해서 저희가 좀 빨리 결혼했잖아요. 빨리 했죠. 네네. 그렇다 보니까 요새 친구들 결혼 도와주면서 이런 것 좀 해볼 걸, 맞아요, 해볼 맞아요.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생기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네. 오히려 이제 잘한 것들만 얘기하기보다는 저희가 그때 좀 잘 못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다시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,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걸 하나하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볼까요? 네, 첫 번째는 먼저 드레스와 홀 투어 더 할 것입니다. 맞아요. 네. 저희가 사실은 결혼을 준비할 때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맞아요. 한두 군데 정도만 보고 거의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했었는데, 요즘에 또 저희도 많은 결혼식장들을 다녀보고 또 이제 많은 신부분들의 드레스를 보니까 라씨가 최근에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리고 네. 저희가 또 시기상 뭔가 엄청 많은 옵션을 두고 고민하기는 약간 좀 애매하게 그쵸, 됐잖아요.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그냥 좀 끝내버리자라는 느낌이 네네. 좀 컸었어가지고 맞아요. 요새 조금 더 아쉬운 것 같아요. 맞아요. 실제로 홀도 저희는 한 3군데 정도밖에 안 본 것 같고 드레스샵의 경우는 거의 2개 보고 결정하지 않았나요? 맞아요.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를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도 좀 재미있는 과정 중에 하나고, 또 보면 볼수록 사실 견문도 넓어지고 네. 고를 수 있는 거에 대한 학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왜 결혼 준비할 때 당시에 결혼 선배들이 아니야, 그때 더 즐기고 더 예쁜 거 많이 보고 맞아요. 더 좀 많이 고민해봐 라는 이야기를 왜 했는지 이제서 좀 알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게 보러 가는 것도 다 시간을 내야 되고 스트레스고, 또 주말에 또 쉬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빨리 대충 결정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조금 그런 것들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. 네. 그럼 만약에 다시 한다면 몇 군데 정도의 홀을 투어하실 거예요? 근데 또 다시 돌아가도 제가 막 10곳 이렇게 그쵸. 보기는 그럼 10주짜리잖아요. 물리적으로 그쵸. 너무 힘들잖아요. 그래서 네네. 그래도 한 최소 4곳? 네 곳 4곳 정도? 정도는 한 곳만 더 늘려가지고 좀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. 드레스는요? 드레스는 다발선?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. 드레스는 너무 네네. 예뻐. 그래서 저희 첫 번째는 조금 더 많은 옵션들을 볼 거에 대한 후회였습니다. 네, 저희의 두 번째. 요거는 좀 제대로 더 체크해볼 거라고 좀 아쉬웠던 거는 어떤 거죠? 저희가 사실 스튜디오 촬영 자체는 그래도 꽤 마음에 들었는데 네. 그걸 이후에 보정을 맡겼을 때, 사실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라씨가 되게 많이 아쉬워했었어요. 네, 맞아요.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아쉬운 선택이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네네. 같아요. 왜냐면 사실 촬영은 그 현장에 따라서 물론 이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저는 잘 다 나와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근데 이제 결과물에 있어서 그 후보정이 가장 좀 중요한데 왕년에 좀 포토샵 좀 해봤다, 그쵸. 뭐 사인회를 좀 만진다라고 네네네. 하시는 그런 여성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잖아요. 포토샵 보정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다르죠.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막 단순히 예쁘게 만들어준다의 이슈라기보다는 뭔가 좀 인위적인 느낌? 너무 인위적이고 네, 맞아요. 정말 좀 막 속상했었거든요. 맞아요. 되게 많이 속상했어요. 맞아요. 심지어 저희가 스튜디오 촬영을 다 하고 나서 또 이제 앨범으로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셀렉의 비용을 또 투자까지 하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막상 나온 그 결과물이 너무 말이 안 나오긴 너무 속상한 거예요. 맞아요. 사실 뭐 스튜디오를 고를 때 대부분 다 뭐 스튜디오 촬영 스타일이 어떤지 네, 맞아. 뭐 이런 것만 보는데 결국 최종 결과물을 얼마나 잘 내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. 사실 그냥 스튜디오 촬영한 거를 꼭 그 스튜디오한테 후보정을 안 맡기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. 네, 오히려 그냥 포토샵 되게 잘하는 업체들이 네.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저희 그 당시에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더 주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러 번의 이터레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네, 그럼에도 썩 만족스럽진 않았죠. 그래서 다시 생각해도 막 약간 울컥해.
그쵸. 네, 울컥해요. 그래서 그 보정 아무튼 그건 좀 제대로 잘 알아보고 하셨으면 맞아요. 좋겠습니다. 그래서 스튜디오를 고르실 때 꼭 이제 뭐 스타일이나 혹은 그런 촬영 이미지보다도 결과물 그리고 포토샵을 얼마나 잘해주는지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가 저희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좀 제 개인적인 스토리인 것 같긴 한데 세 번째는 이제 메이크업, 특히 이제 남자 쪽 메이크업입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남성분들이 평소에 메이크업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. 그쵸, 뭐 그쵸. 물론 뭐 방송 쪽 일을 한다거나 평소에 좀 무대를 많이 선다거나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거의 한 세 번째 정도 받아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주관이라는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뭐가 예쁜 네, 건지, 모르니까 뭐가 나한테 어울리는지. 그냥 그 메이크업 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나 씨가 느끼기에도 좀 너무 어색한 느낌? 이거는 좀 내가 미안해요. 그쵸. 내가 조금 더 신경 쓰고 규씨 눈썹을 좀 이렇게 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맞아요. 나중에 사진을 봤더니 너무 뭐 맞아요. 눈썹만 보이는 눈썹 느낌이더라고요.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원래 좀 눈썹이 옅은 편이어서 이게 눈썹에 따라서 이렇게 인상이 크게 달라지는 줄 몰랐거든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는 눈썹이 진해서 좋은 효과도 있었겠지만 그게 이제 그날 보는 사람들 입장과 제가 사진으로 느끼는 모습이 좀 어색하고 낯설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분들이 조금 더 옅은 메이크업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? 맞아. 너무 어떤 걸 부각시키기보다는 그냥 뭐 점이나 피부 같은 거 정도만 보정하는 게 네.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 메이크업을 많이 안 받아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성분들 중에서 다 라씨처럼 메이크업을 잘하고 네. 뭔가 이해도가 높은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아요. 네. 그날 갑자기 신부 메이크업을 받았을 때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이런 레퍼런스를 찾아본다거나 내가 잘 어울리는 화장법들을 미리 좀 공부하고 가면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네. 호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관점에서 저는 네. 메이크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해볼 걸 경험이 너무 아쉬웠습니다. 네, 근데 규씨 눈썹이 어렵긴 해. 어려워요. 그래서 사실 어른들은 또 좋아하기도 했어요 그날. 눈썹 진하다고. 원래 잘 눈썹이 살겠네. 없는데 이제 뭐 부모님은 좋아하시더라고요. 친구들은 웃기다고 했는데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청첩장을 돌리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한 달 전부터 돌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. 맞아. 왜냐면 너무 미리 주면 어차피 까먹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니까 그냥 딱 한 달 컴팩트하게 잡아서 해라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한 달 안에 돌린 게 진짜 빡세더라고요. 저 진짜 힘들어했잖아요. 저도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속이 다 있었는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직장인들은 평일날 시간 내기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말에 약속을 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모임을 한 달이라고 해봤자 8개밖에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 평일도 가득 차게 되고 이러니까 사실 결혼식 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휴식도 취하고 뭔가 몸매 관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술 먹고 지치고 하니까 결혼식 전주쯤 되니까 이 청첩 모임 때문에 지쳐버리더라고요. 맞아요. 저는 특히나 이제 슈퍼 I인 그쵸.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평상시에 만나던 몇 배의 사람들을 맞아요. 다 같이 이제 만나다 보니까 지쳐서 맞아요. 마음이 약간 힘들어가지고 물론 맞아요. 축하해주러 너무 감사하게 이제 자리에 와주시잖아요. 근데 맞아요. 그거랑은 별개로 내 에너지가 너무 맞아요. 딸리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속이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졌었던. 맞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한 2달 정도 잡는 게 훨씬 더 편안한 것 같아요. 아, 세 달. 세 달. 그쵸. 좀 여유 길게. 있게. 라씨같이 아이라면은 조금씩 3개월. 그쵸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네. 이제 그때 좀 넉넉하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일주일 내내 약속을 잡기보다는 뭐 이렇게 약간 징검다리처럼 만나고 맞아. 그냥 좀 하루 정도 쉬었다가 또 결혼 준비 못한 것도 좀 하고 운동도 하면서 만나면 훨씬 매번 모임에 더 긍정적으로 임할 수도 맞아요. 있고 결혼 임박해서 또 막 바쁘게 지낼 필요도 없잖아요. 맞아요. 특히 저희는 좀 더 걱정했던 게 저희는 코로나 기간 때 결혼을 했잖아요.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사람들을 직전에 많이 만나다가 맞아, 걸리면 그것도 어떡하지? 무섭고. 이 불안함도 있었단 맞아, 말이에요. 맞아.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은 최소 2달. 라씨같이 좀 더 길게 보면은 한 3달 정도 갖고 그냥 소중한 사람들부터 천천히 그냥 챙기는 게 오히려 나중에 됐을 때 좀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게 많이 보면은 청첩장 마지막에 못 줘서 또 약간 곤란해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. 약속들을 막 잡다 보니까 후반부에 막 몇 개 파토나고 맞아. 아예 못 주는 경우도 있어. 그때 모바일로 주다가 괜히 좀 의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넉넉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
네,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라규 파스타가 혹시나 다시 결혼식을 그쵸. 하게 된다면 요거는 조금 더 챙겨보고 싶다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. 맞아요. 사실 저희도 이런 후회되는 거를 많이 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맞아. 뭐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되게 결혼을 좀 만족스럽게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첫 번째다 보니까 늘 좀 아쉽고 다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번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저희도 짜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,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